이제 해주시죠, 원장님. 보입니까? 네, 잘 들립니다. 화면이요. 화면은 잘 보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입니까? 예, 파워포인트 보입니다. 예, 파워 잘 보입니다. 슬라이드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 편집 화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슬라이드로 보입니다. 슬라이드로 보입니다. 그럼 예. 이제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컴퓨터가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준비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복부 초음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간종계가 있을 때 합성 간종량을 이제 좀 보면 안 좋아 보이는 건 합성 간종량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비교적 잘 보이는 HCC하고 그리고 메타스테시스 그리고 인트라헤파틱 CCC의 초음파 설계는 뭐가 좀 다른 그거를 이제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의 합성 종량은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보면은 설계는 좀 많이 비특이적입니다. 다른 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또 원발 용수나 아니면 HCC 같은 경우에는 공반 만성 간질환 유무 이런 것들로 다른 것들도 같이 추적을 해서 UDX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 도프라든지 명진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혹시 목소리가 좀 울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약간은 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합성 간종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보면은 시로시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한 합성 간종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시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HCC가 가장 흔하고 시로시스가 없는 경우에는 메타스테시스가 가장 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로시스 여부에 따라서 어떤 간종량일지 일단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합성 간종량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보는 것이 HCC, 전이암, 그리고 간내 단관암이니까 이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CC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HCC는 가장 흔한 일반 간암이고 6번째 인쇄에서이고 국내로 그냥 암입니다. 서양에서는 알코올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아시아에서는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간질환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HCC의 발생에 있어서 이러한 다동계에 헤파토80 제네티스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그레이드 D에서는 가운데 보이는 이것이 포탈 서플라이 프로그레시브 HCC도 될수록 중간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언테일드 아트리아 블루인데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네오안지오제네티스로 인해서 포탈 서플라이가 언테일드 아트리아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탈 트랙은 암 기능을 섞고 되고 셀 디프레이션도 점점 나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세포 인트라기 때문에 셀 데스티는 증가하게 되고 인트라노들라 팩티 체인지는 웰 디프레시드 디스팅션이 약간 증가했다가 프로그레션 되면은 다시 건조하는 그런 영상을 건조해서 도액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노들라 이온 어플레이션은 좀 문제가 있고 OATP1, B1, B3 익스프레션은 이제 MRI 찍을 때 프로미비스트 익스프레션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암이 진행하면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MRI에서 특징적인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조직학적 소견으로 보면 모사이크 DNA에서는 포트레스 플레이가 이렇게 잘 완성되고 셀데스티만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이그레이드 DNA로 가면 포탈 서플레이는 유지되지만 인테일드 아테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셀데스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얼리 HCC로 가게 되시면 피부가 조금 생기게 되고 셀의 ITP가 보이게 되고 하이그레이드 DNA의 차이점은 스트로마리 브레이크도 이런 것에서 보편되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HCC로 가게 되면 캡슐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학적 변화를 거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초음파 스크린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제네레이티브 노듈, 리제네레이티브 노듈은 그로스하게는 그렇게 이제
시로시스 파렌타임 이 사이트에도 파이브로스 스타트치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경계가 명확한 라운드 리턴으로 이렇게 관찰됩니다. 기억하게는 노멀 셀로 보입니다. 총파로 경계는 멀티플하고 1cm 미만의 로 또는 엔터액적인 노즐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헤테로지너스 프로만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스플라스틱 노즐로 되게 되면은 이게 도수하게는 서피스가 약간 벌식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 주위에 이제 리제너레이티브 노즐이 깔려있는 와중에 사이즈라든지 컬러라든지 텍스처가 주위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이런 노즐라 리전이 관찰되게 되면 디스플라스틱 노즐을 의심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스코피하게는 로그레이드 뒤에는 ATP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하이그레이드 뒤에는 ATP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이즈는 리제너레이티브 노즐보다는 약간 커서 2만 정도의 다양한 에코를 가지는 플라티가 없는 이런 결절로 관찰되게 되어서 이렇게 리제너레이티브 노즐 폴스 에코 보는 와중에 한 1cm보다는 크고 2cm보다 작은 이런 주위와 구분되어 보이는 노즐라비티 리전이 보이면 플라스틱 노즐 등을 생각을 해서 퍼드 이블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HCC로 가게 되면은 분명한 경계를 보이는 노즐라 리전으로 관찰되고 도시각적으로는 웰 디프렌시에이티드 히스톨로지입니다. 하이그레이드 비행간의 유관적 또는 독자적으로는 잘 구분하기 좀 힘들고 도시각적으로 트로말 인베이전 보이는 것만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하고 관계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1cm 이상이고 2cm 이하의 노즐인 경우에는 반드시 CT로 체형을 해서 저영제가 들어가는 영상을 보고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나 얼리 HCC는 아닌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우에도 프로그레시브 HCC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혈관성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조영증강 CT를 했을 때 얼리 워시아웃이 딜레이드 워시아웃이 되고 얼리 네스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얼리 HCC는 가끔 노즐인 노즐 패턴으로 잘 보입니다. 이 패턴은 초음파상에 이제 웨이코 결절 내에 이렇게 웨이코 공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의 백그라운드 내에 HCC 포사이가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코로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얼리 HCC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MRI 소견으로 보면은 배터리에 인해서 보이고 딜레이드 워시아웃 되는 이런 HCC 패턴을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 이렇게 이제 노즐인 노즐 패턴이 보이면 얼리 HCC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레시브 HCC, 전형적인 HCC 소견을 보기 전에 이 경우에 이제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데이터가 좀 얼리 HCC에서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없어지고 캐슐이 좀 더 선명해지고 마진이 명확해지고 아르키텍처는 약간 호모지니어스했다가 헤테로지니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테리 포탈 케이스에 이제 네스 되는 패턴이 조명하지 않는데 이제 프로그레시브 HCC로 보게 되면 아테리아 할프가 스킬라리티를 보이고 그리고 딜레이 보이는 전형적인 HCC 소견으로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포함을 이제 전형적인 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 소견을 먼저 보는데 과거에는 이겔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초음파 소견 때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발성 간항 기업들도 이런 8가지 형태의 이런 유관적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각각을 먼저 살펴보면 경계 불능력 결절형, 이것은 이제 크기가 좀 작은 결절로 주변 암조직과 경계가 불명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팽창 결절형이 있는데 이것은 침투 소수장비 없이 면역이 경계가 명료할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다결절 유감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절이 이제 뭉쳐져서 형성된 텐데 몸의 패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결절 주위 파급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결절 주위에
마진의 50% 미만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해내가 나가는 영상으로 보면 결절도 파급형이라고, 침수평은 생산성 종계 주위에 마진의 50% 이상이 주위로 인필트레이션 하게 들어가면 침수평이라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제 돌출해 있는 돌출형, 그리고 아주 미세한 간암 세포가 퍼져 있어서 명확한 땀 덩어리가 잘 안 보일 때 유사 강변형이라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전형적인 간암을 초음파 소견으로 나타낼 때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에코, 마진, 헤일로 유무, 라테럴 섀도우, 포스테레오 커스트 이넥스, 모델 패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설명드리면, 먼저 에코제네시티를 보겠습니다. HPC의 에코제네시티는 주로 종괴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2cm 미만인 경우에는 주로 저에코가 보이게 됩니다. 크기가 증가할수록 에코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내부의 음부나 괴사, 출혈 등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게 돼서 내부 에코가 주로 사이즈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이즈가 작은 HCC는 질병성을 가지고 있고,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팻 어큐뮬레이션 같은 게 생기면 이렇게 하이퍼 에코까지 되기도 하고요. 또 사이즈가 증가되면서 이제 내부에 연대 패턴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미크 패턴으로 변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진입니다. 마진을 설명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에그스플라이테이션을 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절형은 경계가 이제 뚜렷하고 이런 결절 형태를 볼 때 그렇고, 대상은 이런 작은 결절 형태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주변 노멀 파랭크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브하게 보이는 이런 개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종교 없이 간 전체 에코가 불균질하고 난실질 구조가 이제 약간 이상해 보이는 정도로 보이는 이런 미만형으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할로입니다. 헬로는 간세포함의 한 30% 정도 나타나고 로에코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게 동시각적으로 보면 동량에 의해서 주위 병상 간 조직이 눌려가지고 교원질화된 것, 콜라지네이션화된 것인데, 이것은 NTCC에서는 종양의 성장 분화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것과 유전적 보호나 간암일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섀도우는 이건 다른 종양에서도 볼 수 있는 게임으로 있는 중성 모신을 가진 마진 쪽으로 이제 초음파 빔이 굴절이 돼서 리플렉트 섀도우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간암의 전형적인 소견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음영 제거입니다. 이거는 한 40-80% 정도 나오는데, 종양 내부에 초음파 투과성이 좋고 괴사가 없는 균일한 조직일 때 초음파 빔이 반사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돼서 포스테레오 커스트 이넥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로 사이즈가 좀 작은 암에서 하는데 나중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모자이크 패턴입니다. 모자이크 패턴이 만화음의 가장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멀티플하게 에코가 다양한 한 메스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기존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 피막 외에 이제 증식을 했는데 기존 피막 암 조직하고 이렇게 같이 뭉쳐서 보이는 거고, 암 결절 내에 분화도가 성장 속도가 다른 암 조직이 있는 경우에 보일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결절 유관성 간암에서 그 안에 이제 파이브로시스 세툼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에코가 다르게 보여서 이제 모자이크 패턴이 생긴다고 하고, 이게 비교적 HCC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멀징이 있습니다. HCC에서는 이렇게 마진 쪽에 있는 레스인 경우에는 펌프 사이드로 밖으로 블록하게 보이는데, 메타스테이시스나 인트라헤파틱 PC인 경우에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아서 위피막을 리트랙션하게 돼서 이것도 임플리케이션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펌프 사이드 보면 HCC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HCC에서는 혈관을 보게 되고 문맥 내에 이제 혈전이 매수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경우에 HCC를 볼 수 있는데, 이 문맥 내 혈전을 다른 비종양 혈전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간
몸의 혈전과 연결된 종괴가 보이거나 몸의 지평이 부지거나 혈전에 혈류 신호가 보이는 경우에 이제 어떤 간 종류에 동반된 문맥 혈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GCC의 좀 비교적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인데 모델 시즘이 보이고 하이퍼에이크 그림이 밝게 보이고 라떼가 떼도 그리고 포스테리어 플러스 이네스먼트 이런 게 이제 GCS에서 들어보일 수 있는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도플러를 이용하면 또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플러를 이용했을 때 이제 도플러 쪽이 매스 쪽으로 피딩 매스들이 페리페리 쪽으로 돼서 센트럴 쪽으로 이렇게 에스케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양상이거나 배슬이 중심부로 들어가서 중간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배슬인 튜머 양상이 있는데 주로 이 GCC에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휴먼제오마에서는 이렇게 약간 스파 패턴을 볼 수 있고 메타스테이시스에서는 주로 이렇게 혈관을 갖고 있는 피터링 패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별로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어서 GCC, S, DDX 하는데 약간 참고를 하시면 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트라스트 렌스 소너를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CT에서 보이는 서티니얼 이넨스먼트 딜레이드 워치아 패턴을 보게 됩니다. 요새 이제 소나조이드라고 하는 2세대 조형 문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특징적으로 국도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고 나면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정상적인 조형제는 간에 있는 국도세포에 섭취되어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종양세포에서는 이런 국도색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30분 정도에 이렇게 떨어지는 딜레이드 워시업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이제 HCC를 인덱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탄성 초음파가 최근에 좀 이용되고 있는데 특이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참고로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CCC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뷰라인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CCC는 이뷰라인 값이 HCC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초음파를 이용하면 매스가 좀 큰 경우에 GCC와 CCC를 좀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이암의 초음파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이암은 이제 듀얼 서플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전이암이 굉장히 흔하게 됩니다. 주로 보는 원발성 장기는 우리가 UIT에서 우리나는 포탈 베인을 통해서 플라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나 대장에서 오는 아데노칼시노마에 의한 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소견은 좀 비교적 비슷한데요. 매우 다양한 소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약간 간이 커질 수 있고 온도하고 경계가 명확하며 사이즈가 다양한 크기의 멀티플하게 모습이 약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FFF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톤을 했을 때 매스 이펙트로 인해서 이렇게 밀리는 소견이 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HCG와는 구분되는 헤일로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소견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CC는 험프가 나타나는데 메타나 히트레파틱 CCC는 트랙션 때문에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HCC보다 두꺼운 하이퍼에이크한 테일러가 나타나게 되고 불사이 사인이나 사기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테일러가 HCC보다 좀 더 두껍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헤일로 압박된 정상 관습실에다가 사이즈가 빨리 증가하는 경우에 가운데는 에코 시프트가 변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에코가 되고 외부에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살아있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레크레이션 하는 조직과 밀려있는 정상 관습질이 합해져서 HCC보다 좀 더 두꺼운 이런 테일러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HCFC와 좀 다르게 오히려 래피드 그로잉하는 매스를 나타내게 되고 이게 빨리 자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예후가 더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HCC에서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 때는 다운로고 5m 하지만 사이즈가 3cm 이상 증가되면 이런 로블레이티드 마진을 나타내게 되고
이런 로블레이티드 마진을 나타내는 공배들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클러스터 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포도송이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뭉쳐 보이면 포도송이 같은 모양으로 보이면 전이성 간암을 이상하는 소변이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성 간암에서 원발 양수를 약간 구분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변이 있는데, 보이포인거나 저이포인데, 보이포인거는 혈관이 많거나 섬유와 선체가 많은 이런 대장관 등 위장관 동양이 좀 더 많고요. 저이포인은 혈관이 적고 균질한 세포를 가지는 림프 종일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이암에서의 초음파 소견을 이렇게 소피아, 또 낭송, 힘유성 구역으로 보이는 것은 많을 수 있는데, 소피아 소견이 보이면 주로 이제 덤의 분포가 많은 그런 아데노플라스마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이나 위 대장 안에도 칼시노마에 도움일 가능성이 많고, 또 낭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메토틱이 되어서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돼서 혈관이 많고 빨리 자라는 그런 동향에서 보일 수 있었는데, 주로 대장 쪽에 생기는 점액선암 이런 데서 이제 낭성 변화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원발 병소를 발견하기는 솔직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암은 주로 이렇게 혈관을 밀는 비트오릭 패턴의 블러선으로 보여서 좀 감별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컨트라스트 이넨스 소너는 NPC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동양이 이렇게 빨리 자라게 되면 내부는 죽어있는 세포뿐이고 살아있는 세포는 주로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넨스 패턴은 주로 림라이트 이넨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시아웃 되는 패턴이 NPC보다는 좀 더 멀리 컴플리트 워시아웃을 보이게 돼서 림라이트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멀리 컴플리트 워시아웃을 보이면 목사에 가까운 그런 정진각 초음파 소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내 단간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내 단간암은 이제 세컨드 발피에이션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 감내 단간암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간암의 10%, 단간암의 10%를 나타내고, 진행인자로는 이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30% 정도는 간 경화하고 동반되기 때문에 HCC하고 굉장히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화학적 검사가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CEA가 좀 증가되고 AFP가 정상인 경우, 그리고 CA10+가 올라갔을 때 CCC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내 단간암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메스포밍 타입과 인필트레이팅 타입, 그리고 덕트 내로 자라는 인트라덕탈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내 동계와 DDX가 필요한 것은 메스포밍 타입입니다. 간내 단간암은 좀 특징적으로 HCC가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흔해서 육안적으로 보면 중간이 끼고 빡빡한 위가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죽어있는 세포로 되어 있고, 앞쪽에 이제 살아있는 세포는 주로 마진 쪽에 이렇게 분포되게 됩니다. 그거는 파이브로시스에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 쪽으로 있으면은 이런 리트랙션에서 umbilication 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이제 내부 액수는 다양하고 보이고요. 피막이 없고 로블레이티드 마진을 보이는 균일한 목표가 가장 흔한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기전상 세틀라이트 부분이 검출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안에 점액 그 아데노시드가 많고 동맥이나 이런 게 분비가 많아서 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방 운영을 동반하는 고액포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도 쪽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분의 원발 부위에 담도 확장이 있는 것은 CCC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간흡증 중에서 잘 발견되기 때문에 간흡증 중에서는 페리페랄 덕트 딜라테이션 소견이 있으면 CCC를 좀 더 시사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메스포밍 타입을 보면 이게 어떤 사이트 플레이트 그 사이로 이 사이드를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프라이머리 매트가 이렇게 생기고 주위에 여러 개의 작은 동향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뭉쳐져서
큰 무게를 형성하기 때문에 마진이 좀 레귤레이션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위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새로운 병변인 세틀라이트 때문에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타입 파석을 보면 사이즈가 중요한데 사이즈가 작으면 하이퍼로 보이는데 사이즈가 커지면은 내부의 파이브로시스나 변성이 일어나게 돼서 하이퍼에이커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기전상 일레귤러한 마진을 가지고 마진은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랄 하이퍼에이커 그림이 관찰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센터에 있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돼가지고 좀 보에코로 보이게 되고 페리페리 쪽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하이퍼에이커 그림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튜머의 원이부에 있는 덕트 딜라테이션이 관찰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많아서 마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캡슐라리 트랙션이 이렇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영생각 초음파 소견은 HCG하고 크게 차이가 조금 나는데 주로 메타하고 좀 비슷한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아델의 페이지에는 중심 부위에 이제 죽은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리미네스먼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얼리 워시아트는 양상을 보이고 메타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네, 보면은 중간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많은 부분은 병증강이 되지 않고 페리페리 쪽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쪽으로만 림라이트 리네스먼트를 보이고 이제 얼리 워시아트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CT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림 리네스먼트가 되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간의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형증강이 되는 벤트리키탈 조형증강하는 그런 CT 소견이 보여서 조형증강 초음파와 CT 소견은 조금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탄성 초음파를 보면 탄성도 값이 HCC보다는 좀 더 높은 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감별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페리덕탈 임퓨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클라스킨 튜머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쪽으로 이렇게 힌트에 들어가는 소견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팩트 소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노트가 중간에 끊기는 소견으로 이제 감별을 할 수 있는데 간에 보이는 HCC나 이런 거하고 감별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원이부 쪽에 덕트만 좀 소견이 보이고 바이덕트가 좀 월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만 관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덕탈 그로잉 타입이 있는데 이제 덕트에 영향이 생겨서 조금 이제 빠지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MN 최장에 생긴 IPMN이라고 비슷한 현상의 영향인데 덕트가 확장되어 있고 내부에 이렇게 노블라 폴리포이드 미진의 매스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흔하게 보이는 세 가지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비교적 드문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은 간에서 원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은 다른 림프종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세포가 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한 저에코 병변을 보이고 이런 경우에 후방 음량이 상당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 림프노드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변에 동반되어서 간에서 이런 게 보이면 간에 발병된 림프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점액성 낭산암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용했던 점액성 난성종의 악성변에 생기고 이게 이제 다공성 낭종으로 보이고 낭종벽은 두꺼워져 있고 림프절 전이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피양 내 혈관 내피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내피 상태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인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 소견이 약간 타겟 사인으로 보게 돼서 어떤 메타스테이트 리버 캔서하고 조금 DDX를 해야 되는데 매우 드문 종양이기 때문에 일단 메타를 먼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육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과거에 다양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력이 있는 곳에서 이런 자발적에 동향이 보이는 경우에는 혈관 요청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HCC와 인트라헤파틱 시스템 그리고 메타스테이지 리버 캔서의 특징들을 표로 좀 정리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두서없게 말씀드려가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 데서 그냥 화면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좀 쉽지 않네요.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지 나중에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해망조마가는 그러니까 한 개 궁금한 HCC에서 아까 부스터 어쿠스틱 기네스가 왜 있어? HCC는 이제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내부가 이제 균이라는 게 세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또 작은 공장일 경우에는 pom파가 그 내부에서 반사가 잘 안 되고 그대로 이제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스테리오 코스틱 이네스먼트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HCC에서만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고 뭐 다른 비교적 균일한 종양에서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HCC는 퓨어한 헤파토사이트가 정상 조직 비해서 4배에서 6배 정도로 밀집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직이 없으니까 굉장히 음양 그 임피던스가 별로 없어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합니다. HCC에서 그 노듈 패턴이 early HCC에서 잘 보이는 소견인가요? 조금 프로그레스 됐을 때 뭐 노듈, 메스 에이징 이런 타입이 좀 더 잘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원래 HCC의 특징적인 포지션이보다는 이제 플라스틱 너드하고 HCC하고 약간 분별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 너들이 이제 리제너레이팅 너들 그 트라이에서 약간 좀 사이즈가 좀 더 크고 구분되어 보이는 그런 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리 HCC도 리제너레이팅 디스플라스틱 너들하고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디스플라스틱 너들 내에 포사이가 생기게 되면 그 웰 디프레이션 된 그런 디프레이션 상태에서는 펫이 이제 컨디션이 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노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에코로 작게 보이는 고기 내에 노에코의 그런 노즐 패턴이 보이면 이제 플라스틱 노즐보다는 얼리 HCC를 좀 더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HCC가 되게 되면 뭐 이런 소견이 커지게 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면 모자이크 패턴이 되게 돼서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멘클레처의 문제이시군데 노들을 하기보다는 타이그린 디스플레이 위드 에이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였던 것 같지 않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길몽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재수 선생에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모자이크 패턴이나 노즐 캐프면 이 HCC에서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HCC 생기는 이거는 노즐 가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블라이트 루프 사인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안에 이제 하이프레이션 같은 게 보이면 악성의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그렇죠. 이제 MRI 내는 걸 보고 이제 이네스먼트 패턴을
리버스 해야 되고, 아까 봤던 보면은 MRI 패턴 보면은 이제 얼리 이벤트 레이토시업 때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 그런 노들 하이퍼이터 스타트에서 관찰되는 거가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재준 원장님 덕분에 드시지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시로 마치겠습니다.